안녕하세요. 차박사입니다. 어느덧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미생물의 발견과 초창기 단일 미생물 중심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의 미생물 군집 전체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과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욕이 아닙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 또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 사람의 유전체를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해독함으로써 그 유전자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1990년도부터 약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전자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또 이것들의 조합만으로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인체 내에서 사람의 세포수만큼이나 많이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끝나고 얻어진 결론은,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건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인체 유전자 정보와는 다르게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는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흡연, 약물 복용 여부, 신체 활동 정보 등과 같은 환경 요인 데이터 획득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과 의약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접하게 되는 타이레놀, 게보린과 같은 약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장내 미생물의 군집을 다른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어떠한 장내 미생물이 지금 내 몸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섭취한 이러한 특정한 약물들이 미생물들에 의해 대사되어 그 약효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새로운 독성을 오히려 나타낼 수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회색이나 하얀색인 경우에 약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데, 왼쪽 끝쪽에 있는 약물들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에 의해 상당 부분 대사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끝쪽의 약물들은 거의 모든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쉽게 이렇게 분해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체 내에 이러한 빨간색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그 약물이 대사되어 약효가 감소되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의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이렇게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약물 대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장내 미생물 군집 특성을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최적 배양 조건을 찾아서 그 각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고 이러한 배양 조건에서 약 500개가 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처리했을 때 어떤 약물의 경우 특정 사람에게서 존재하는 그런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만 다른 구조의 물질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이 카펙터빈이라는 약물의 경우 이렇게 구조가 변하면서 그 약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전의 의약품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구분 없이 똑같이 우리가 복용하였기 때문에 약효가 잘 듣는 그룹과 큰 차이가 없는 그룹 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룹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의약품들은 환자 개개인의 혈액 생체 지표, 유전자 특성, 소변을 통한 대사 능력 측정, 그리고 대변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특징들과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환자에게 이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인 맞춤형 의약품 형태로 개발될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조합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바로 생각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1. 네, 조금 전 사진은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조금 아쉬우니까 문제 하나 또 드립니다. 누군지 아직 모르실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 선수입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발표를 할 때마다 이 퀴즈를 내곤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답을 맞추지 못하는 그룹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맞추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를 대변할 만한 큰 특징이 있는 것이라면 상당 부분 그 전체의 특성을 유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핵심 미생물들로 단순화하고 여기에 다양한 약물,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과 같은 외부 요인을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는 손쉽게 수많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도 수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요. 이처럼 향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빅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확보하고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모사하는 이런 인공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까지의 환경 요인에 대한 노출 정보는 주로 설문에 기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을 통해 옷, 시계, 신발, 콘택트 렌즈, 마스크, 또 피부에 직접 부착하는 패치 또는 인공장기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장치들 속에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각각의 생체 정보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콘택트 렌즈로부터 안구 마이크로바이옴, 마스크나 호흡기 시료 채취를 통해 호흡기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이것과 다른 환경 요인들과 또는 또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안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은 자동화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있는 칫솔,
자변기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우리의 입 안과 장 내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냉장고 내에 이미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식품 섭취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봉지에 또 센서가 달리게 함으로써 실제 약물 섭취를 몇 시에 언제 했느냐, 또 얼만큼을 먹었느냐에 대한 그런 용량 정보들도 함께 수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수면의 질도 함께 체크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생체 라이프스타일 빅데이터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함께 동반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헬스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했거나 또 틀리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